카네루는 동사 마스형에 접속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서비스직이나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직도 결국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거죠. 말투가 딱딱하고 정중한데 완곡하게 거절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가게, 매장이나 안내 데스크, 고객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에요. 그러면 과장의 직급을 달고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진행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회사의 상황, 입장, 그런 방침 등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카네루의 특징을 또 살펴보면 이게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 정중하게 쓸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네루가 이 상태로는 반말이니까 이걸 이렇게 룻대고 마스 붙여서 정중한, 그러니까 정중체로 많이 씁니다. 반말체보다는 이렇게 정중체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 자체가 보면 경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상황이 거래처에서 나한테 뭘 물어본 거죠. 근데 내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카루 마스형에 붙은 거고, 또 정중한 말투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그 겸양 문법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것도 세트로 통째로 외워주세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다 할 때 세키닝을 오고요. 이걸 마스형에 붙여주시면 되고, 이 전체 문장의 느낌이 멘트 자체가 좀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나죠.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 마스형, 이타스가 붙으면 겸양 표현이에요. 겸양.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마스형에 카네마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문의를 했을 때 거기서 지금 답변을 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뭐 백화점이나 매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멘트죠. 그래서 수루의 겸양 표현이 이타스거든요. 그래서 이타스를 마스형으로 바꾸고 카네마스가 붙은 겁니다. 교환은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나토쿠시 카네마스 이거를 통째로 외워주세요. 많이 씁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많이 쓴다고 그랬죠? 비즈니스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쓰는 말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막 색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죠. 색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하고 비슷한 일을 계속 반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상황에서 쓰는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거래처에 이메일 보낼 때도 패턴화 되어 있잖아요. 이메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네르뿐만이 아니라 경어도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경어도 보면 다 패턴화 되어 있어요. 배울 때는 좀 어려운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상황에서는 이거 쓰면 되고, 아, 이 상황에서는 이 멘트를 쓰면 되는구나. 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막 니쿠이, 가타이, 드라이 이런 게 뉘앙스 구별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패턴화 되어 있는 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통째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통째로 외워주세요. 뭐 회사에서 부장님이 계신데 부장님이 어떤 의견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장님 의견에 대해서 아, 저는 부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최대한 부장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성하다에서 마스형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찬성하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타이루에도 자주 붙습니다. 그래서 타이카네로 하면 견디기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그룹이니까 룻대고 테 붙여서 이제 연결형, 태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미루니 미카네떼가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어휘가 그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도 나와요. 보다 못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도와줬습니다. 네, 이 문장을 딱 읽으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느낌이 납니다. 보면 이게 모시와케 아리마생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오에 마스형에 수루가 붙은 거예요. 근데 수루를 지금 가능형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경어, 겸양 표현에다가 카네루까지 붙어서 지금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다, 수루에 마스형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동사 마스형에 붙기 때문에 네, 시카네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네, 계속 비슷한 패턴이죠. 와카루에다가 마스형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루니 미카네 때는 어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네루는 그 문장에 경어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저기 보면 수루의 경어가 이타스가 되니까 그 마스형에 붙은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その件については分かりかねますので、後ほど担当者よりご連絡いたします。その件については分かりかねますので、後ほど担当者よりご連絡いたします。駐車場での事故については責任を負いかねます。駐車場での事故については責任を負いかねます。試験の結果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にはお答えいたしかねます。試験の結果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にはお答えいたしかねます。セール商品の返金や交換はいたしかねます。セール商品の返金や交換はいたしかねます。今回の結果には納得しかねます。今回の結果には納得しかねます。この意見については、田中部長の意見に賛成しかねます。この意見については田中部長の意見に賛成しかねます。この会社の仕事のやり方に耐えかねて、社員が何人も辞めてしまいました。この会社の仕事のやり方に耐えかねて、社員が何人も辞めてしまいました。彼の姿を見るに見かねて手伝ってあげました。彼の姿を見るに見かねて手伝ってあげま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が、この件はお引き受けできかね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が、この件はお引き受けできかねます。証拠がありませんから判断しかねます。証拠がありませんから判断しかねます。専門家ではありませんので、アドバイスはしかねます。専門家ではありませんので、アドバイスはしかね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が、こちらでは詳しい事情は分かりかねます。申し訳ありませんが、こちらでは詳しい事情は分かりかねます。母は私の料理する姿を見るに見かねて助けてくれました。母は私の料理する姿を見るに見かねて助けてくれま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が、お座席の変更は致しかね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申し訳ありませんが、お座席の変更は致しかね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